안녕하세요. 소스TV 김성민입니다. 자, 오늘은 펜필드, 호문클루스, 그리고 창의성 교육에 대해서 서로 관련되어 있는 사항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이 펜필드라는 사람은 미국 출신의 캐나다의 신경외과 의사였어요. 1891년에 태어나셔서 1976년까지 사셨는데 벌써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신경외과 의사라서 뇌 수술을 많이 해봤는데 뇌 수술 도중에 이 두뇌 피지를 전기로 자극을 해보니까 사람의 일정 부위, 일정 신체 부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두뇌 피지를 자극을 줌으로써 뇌의 작은 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냈고 그것을 우리 몸에 연결시켜서 지도를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펜필드라는 학자가 굉장히 창의적인 학자라고도 볼 수 있죠. 왜냐면은 그 단순한 자극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형상화시켜서 그림으로 그리고 그것을 지도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뇌내 피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뇌의 겉에 있는 뇌를 전체를 다 대뇌 피질이라고 하는데 이 대뇌 피질 하나하나에 이렇게 전기 자극과 감각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도로 그려냈는데요. 보시면 딱 봐도 굉장히 창의적인 그림이죠. 어떻게 보면 징그럽게 보이기도 하긴 하지만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리는 것이 뭐 그렇게 이상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드라지게 보이는 것이 보시면 여기 손 부분이 굉장히 크게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피를 얘기하는데 그만큼 손의 자극과 그리고 대뇌 피질과 이렇게 크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림의 크기로 쉽게 알 수 있게끔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뭐 눈, 코, 그리고 입, 그 밑에는 더 길게 입술과 이 혀 모양이 나와 있죠. 그래서 혀와 입술도 굉장히 이제 그 감각기관과 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뭐 다리나 발 요런 부분들, 발이 또 다른 그냥 신체 부위보다는 훨씬 더 큰데 그냥 몸통은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그리 크게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느껴지는 감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서 인형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은 사람이라는 것에 기인해서 피질 소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작은 사람처럼 한번 만들어 보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호문클루스 인형이에요. 어떠신가요? 뭐 징그럽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귀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뇌에 이렇게 조그만 소인이 붙어서 산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이렇게 만든 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손이 굉장히 도드라지게 굉장히 과대 형상화되어 있죠. 그만큼 손에서 느끼는 감각이 우리 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 보시면은 입술도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죠. 그리고 혀, 그리고 눈, 코, 그리고 귀, 청각도 이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이 그림 한 장으로 많은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되뇌 피질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창의성, 또 사고력, 교육에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대뇌 피질이 하는 일을 보시면은 요쪽에 보시면은 3번에 대뇌 피질, 대뇌 표층을
덮는 회백질의 부분으로 고차원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진다라고 나와 있죠. 이 고차원의 정신활동은 바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상상력 그리고 창의성이 발휘되는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뇌피질은 언어의 이해 그리고 발성, 지금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발성,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력 그리고 창의성,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미리 결론을 살짝 말씀드리면 이 뇌는 우리의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데 이 뇌를 자극해 주는 것이 감각신경입니다. 이 감각신경이 이렇게 크게 관여되어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교육적으로, 창의성적으로, 사고력적으로 잘 연결을 시켜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바탕을 해줄 수가 있죠. 그 대뇌 부위별로 이제 기능들을 보면 전두엽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건데요. 기억력과 사고력을 관장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창의적인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창의성이 좋은 활동을 같이 생각을 해볼 거고, 이 부분에서는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이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니의 생각과 아버님의 생각이 잘 맞지 않으면 아이에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에게 일관적인 교육을 시키기가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떤 교육의 방향을 잡기 전에 아버님과 어머님이 잘 상의를 하셔서 생각의 방향을 어느 정도 잘 맞춰 주셔야 아이들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올바르게 자라나는 그 밑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우선 첫 번째고, 형제가 있다면 형제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같은 마음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이가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정확한 말로 표현하기. 그러니까 생각한 것들을 정확한 말로 표현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유아기부터 천천히 계속 생활 습관적으로 연습이 된다면 그 친구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이 습관화 되겠죠. 그래서 자연적으로 좀 창의적인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말로 표현한 것을 짧은 글로 적어보는 것이죠. 글을 적을 때는 당연히 손으로 적어야겠죠. 아까 손과 우리 뇌는 얼마큼 연결이 되어 있는지, 얼마큼 크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셨죠. 근데 이제 짧은 글로 적기를 쓰면은 그것이 가능한 친구들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빠른 친구들은 6살 정도? 6살 정도 돼서 아주 짧은 글을 쓰는 친구들도 간혹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좀 일찍 교육을 시켜서 그런다고 해도 6살에 이제 문장을 쓰는 거는 조금 힘들고, 지금의 7살 정도 되는 친구들은 쓰기가 좀 가능하죠. 그리고 1학년이 넘어가면 이렇게 짧은 글로 적는 거에는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도 적어보고 또 생각한 것 또는 재미난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아요. 아이들한테는. 생각한 것을 그림을 그려보기. 의외로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잘 그리지 못해서 그림 그리는 것을 꺼려하는 친구들도 있죠. 근데 그림을 잘 그리던 잘 그리지 않던 전혀 상관없어요.
창의성을 키우는 데는.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는 데서는 좀 더 유리할 수는 있지만 우선은 못 그리더라도, 그래서 제가 1번으로 가족 모두가 같은 마음을 적어 놓은 거예요. 사람을 그리는데 졸라맨처럼 좀 우스꽝스럽게 그리더라도 그것을 가족 모두가 이제 칭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에 대한 퀄리티보다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림이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그려졌는지 과정 중심으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칭찬을 해주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아이들은 거기에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고 동기유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을 그림을 그려보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분히 되면 때로는 몸으로 표현하기. 보통 우리 유아나 어린 아이들은 이제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몸으로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몸으로 표현하기는 자신의 의사 표현을 몸으로 표현하기라는 것보다는 생각한 것을 몸으로 표현하기입니다. 내가 어떤 재미난 생각을 했어. 그러면은 그것이 행동과는 관계가 없더라도 몸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여기서 많은 부분이 이제 창의성으로 대두되는 것이거든요. 연기자들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둠, 이런 것을 몸으로 표현하기,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우선은 어떻게 표현할지, 거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고력이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창의성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창의성이 커지게 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호문클루스부터 창의성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연관돼서 교육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댓글로 더 좋은 아이디어나 더 좋은 생각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같이 공유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길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